그래서 아 그럼 배워라.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배우게 했더니 아 그걸 갖고 물꼬를 지금 굉장히 잘 터가요. 그동안 그 광주가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정신없이 상승을 하다가 약간 지금 주춤거렸잖아요. 지금 또다시 이걸 갖고 지금 굉장히 방위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현사님 같은 경우에 뭐 아주 잘 이렇게 가서 브리핑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기 아는 거 그냥 한 두세 시간씩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런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내가 먼저 가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제 고현주 사장 같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이거를 또 돈을 그만큼 들어서 못 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갖다 좀 접목을 시키려고 하다가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좀 한 3일 동안 내가 이렇게 타이핑을 쳤는데 고현주 사장님이 옆에 이제 조금 이렇게 약간 그 우리 있잖아요 양작이 뭐 바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걸 옆으로 이렇게 이어줬어요. 이어져가지고 급하게 이제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양작이라는 거는 사장님이 정확하게 뭔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양작이로는 가장 신속하고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휴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건강 체크를 해줄 수 있는 기계예요. 병원에 가면 보통 어떻게 해요? 모발 검사도 해야 되고 돈도 들고 시간도 걸려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린 1분만 하면 되죠? 맞죠? 네. 그렇게 되고요. 일단 또 사용법이 간단해요. 분석 시간이 1분이고 그 다음에 분석 결과가 다양하죠. 혈관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리고 또 고장이 적고 반영구적이다. 그리고 양자 이거는 뭐냐면 파동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 측정을 할 때 1분 동안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거 이제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우리가 간이고 장이고 위가 있어. 근데 내가 건강할 때에 그 나오는 파동과 내가 질병이 있을 때 나오는 파동이 틀린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런 금속이고 이런 걸 다 뽑고 이렇게 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독일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이렇게 정밀한 이 기계 쪽으로는 굉장히 발달이 돼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연구됐고요. 그리고 60쪽에 이건 내가 금방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세포가 분열될 때 이 아픈 세포를 잡아내는 파동으로. 그리고 양자기로는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답니다. 이거 우리가 배운 걸 바로 의하면 세포의 영양 상태와 건강의 영양 상태 이걸 딱 두 가지를 양자기로 할 수가 있다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자기를만 갖고 너무 신봉을 하면 안 되고 그거는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렇게 양자 체크기가 자가 체크기가 있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도 왜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문진법을 갖고 문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자가 체크 진단표를 자기만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 딱 보면 체크가 많이 나오면 아 이분은 영양으로 지금 굉장히 부족하구나. 그 다음에 이 밑 쭉 내려가서 뭐 자가 진단 쪽에 나오면 아 이 사람 면역이 떨어져 있구나. 여러 가지 이제 이걸 갖고 먼저 진단을 해낸 다음에 여기를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 결과 보고서를 보는 방법인데 결과 보고서를 보는 건 측정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고 컴퓨터하고 양작이 연결된 상태도 보고 그리고 공복 있잖아요. 그래도 한 2시간 전 밥을 먹고 2시간 후 정도는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당뇨 같은 거나 혈당치 같은 게 이게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가 진단 체크하고 요거는 뭐 체크하는 동안 말하지 말고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병원 약을 먹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만약 이 사람 고혈압인데 우린 병원 약 먹는 거 체크 안 해놔놓고 당신 정상적이네요 이렇게 말하면은 신뢰가 안 간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병원 약을 먹게 되면 정상적으로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네, 수치를 눌려놓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혈류순환계라는데 오늘은 상세히 안 할 겁니다. 개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혈류순환계를 이렇게 보면은 어디까지가 나오냐면 혈액점도, 콜레스테롤, 혈액 지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통 혈관 안에 얘는 안 그려도 되거든요. 이렇게 혈관이 있어요. 그죠? 네.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 속에는 3가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3가지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칼슘이 있고 그 다음에 혈관이 있잖아. 막이 약한지 이 4가지를 기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 내가 여기에 와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만약에 있다. 그럼 나는 콜레스틴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지방간, 뭐 혈액 지질, 점도 이거는 지방이 끈끈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뭘 들어가 있냐면 오메가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그런 식으로 콜레스테롤 아니면 오메가가 들어가면 되고요. 혈관 저항력부터 이 밑에는 다 뭐가 관장을 하냐면은 봄포뮬러가 관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심장 부분이 내가 이 심장이 근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칼슘이 수축 작용을 하고 그다음 마그네슘이 이완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부족하면 이쪽으로 심장 질환이 오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한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따로 이제 지금 하나씩 배우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해줄게.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딱 검사를 해서 이 밑에 나오잖아. 그냥 심장 부분이 조금 지금 석회가 약간 쌓였네요. 이 부분은 봄표물로를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 한 통으로 안 된다는 거. 들어가면 무조건 세 통이 들어가야 돼. 세 통.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혈관이 일단 약해지면 오는 병이 이거예요. 뇌졸중, 뇌출혈 그렇게 다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편두통.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사장님이 일단 보기만 봐놔요. 다음에 이런 거는 이야기해 줄 테니까. 그리고 이 머리로 가는 있잖아. 혈관이 약해져 있을 경우에는 이명 있잖아. 편두통. 이런 거니만. 그리고 이석증 하는 거 있잖아. 일어나면 달팽이가 때문에 어지러워.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오는 병이에요. 그럼 거기는 우리가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 바이오 긴코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봐서 혈관이 약하다. 혈관이 있잖아. 약한 거는 미국에 있는 베인 포뮬러라야 그게 잘 듣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베인 포뮬러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 긴코하고는 항상 그 공수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왜냐면 닷컴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주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금 주문해가지고 갖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혈관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자, 혈관이 나쁜 거는 뭐냐 하면은 아까 보면 이게 지금 뭐예요? 다 지금 우리 대사질환에서 오는 병이잖아요. 이게 혈액과 혈관만 잡히면은 이런 병이 다 잡혀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도 심장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혈관이 나쁜 음식들은 또 뭐냐 하면 내가 불규칙한 식생활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거나 밀가루, 라면 아시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혈관이 좁아져요. 스트레스를 예전에 그 생로병사의 비밀 이런 데 나왔잖아요. 과격한 스트레스를 딱 하면 혈관이 쫙 수축되는 게 그게 나와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안 좋은 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로하거나 과로하거나 흡연하거나 운동 부족하거나 음주하거나 그리고 야식하거나 과식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혈관 저항력부터 오는 칼슘이 이건 다 칼슘이라고 아까 그랬죠, 그죠? 이렇대요. 우리가 뼈하고 치 속에 그러니까 치아에 있는 모든 칼슘이 99%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왜 이거 검사를 하다 보면은 칼슘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은 산성으로 갈 확률이 있고 내 몸이 산성인 사람은 칼슘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노화로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단 1%만 혈액 속에 있는데 이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을 빼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빼내는 그 칼슘이 어디로 돌아다니냐 하면 우리가 어깨 쪽으로 다니면 이거 오십견 이렇게 오는 거고 심장으로 붙으면 이제 심장병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발 밑으로 오면 뭐 근육 종막력인가 뭐 있잖아. 발 그쪽으로 오고 이런 식이래. 이게 칼슘이 부족하면 혈액 속에서 뽑아내는 그 칼슘이 있잖아. 돌아다니면서 그게 석회화를 시키는 게 그런 것들에 대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슘이요 우리는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의 양자기를 재면 거의 40%가 칼슘 부족이에요. 다 그쪽에서 오는 병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지금 봐. 혈관 저항력은 혈액 점도 보면 혈관 탄성 구조 이게 물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식욕 저하도 오고 소화불량, 만성피로, 저혈압, 불면증, 가슴 답답함 다 오는 거예요. 혈관이 탄생이 하한 초과가 돼가 있으면 혈관이 만약에 이 탄생이라는 뭐냐면 얘가 딱딱하냐 약하냐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이 마르고 불면증이 온다. 이거는 혈관 탄성.
그 다음에 심근 혈액 소요량은 칼슘이 와요. 우리 아까 칼슘이 찼어, 그죠? 부족하니까 칼슘이 돌아다니다가 오는 병인데, 비만, 과도한 체력 소모 등으로 심장이 더 많은 혈액을 신체에 공급하기 위해서 이걸 과도하기 때문에 심장에 무리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는 제가 PPT를 사장님들한테 다 내가 마무리되면 다 줄 테니까 이걸 갖고 연습을 하시라고. 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심장이 칼슘이라고 얘기했어요, 일단.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이거는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자, 이게 혈관은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자, 이렇게 굉장히 건강한 혈관이죠, 그죠?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나가다가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니까, 우리가 영양이고 산소고 이런 게 어디로 공급이 되는 것 같아요? 다 혈액으로 공급이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이쪽으로 가는 있잖아요. 산소라든지 영양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이렇게 피로도 해지고 병도 오고 그렇잖아요. 그죠? 두통도 오고. 이해가 돼요? 네. 이게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장은 있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나오면은 알로에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위장. 나중에 이제 끝에 가서 제가 요거는 잠깐 말씀을 드릴 거고, 위장은 이렇게 되고요. 위장에 분비가 있잖아요. 분비 개수가 이렇게 안 좋으면은 위궤양, 이거 위염인데 또 안 고쳐졌는데, 위염, 위궤양, 소화불량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 정도는 사장님이 알고, 자, 위장에 효소 분비가 많이 떨어졌네요. 요즘 위에 좀 염증이 생겨요. 소화가 좀 잘 되지 않지 않나요? 이거 정도는 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맞아, 요즘 내가 좀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말 한마디에 사장님을 전문가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는 알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죠? 그 다음에 이 위장에 흡수, 연동 기능 개수가 떨어지면 결국은 뭐냐면 소장에서 음식물을 밑으로 밀어내야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못하니까 정체돼 있으니까 어때야 돼요? 소화불량이 되고 그냥 이런 증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위장의 흡수 기능 개수는 이게 떨어지면은 각종 영양소가 부족이 되고 미네랄하고 이런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몸이 계속 있잖아, 뭐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이해 안 되는 분 되시죠? 네. 네. 그 다음에 대장에 이건 대장은 아직 아니고, 어쨌든 위장에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알로에를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장 쪽으로 이제 만약에 넘어가가지고, 대장이 안 넘어가지고네. 여기 밑에 아직 안 달렸는 모양인데, 대장이 만약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대장의 연동 기능 개수가 만약에 떨어졌다. 대장에서 직장으로 이렇게 밀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이게 변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빠져나가는데, 이게 안 나가니까 가스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하고 변비는 둘 다 식이섬유가 필요한데, 우리는 왜 변비도 식이섬유가 보통 뭐 2알씩 먹이고 3알씩 먹이고 막 이랬는데, 1알 정도를 먹이고 물을 많이 먹여서 변비는 어떻게 해야 돼? 딱딱한 변비는 하루에 한 번 이렇게 변을 누를 때까지 있잖아요. 알수를 높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설사 같은 경우는 유산균을 넣고, 그 다음에 5는 하나부터 이렇게 시작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요거는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장내 압력 개수가 있잖아요. 높은 사람일수록 가스가 많이 차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이 노랗다는 거예요. 얼굴이 노랗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가스가 많이 차면은 이 가스를 정리를 어디서 해야 되냐면 간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이 부하가 걸리니까 얼굴이 노래지는 거예요. 황달 걸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이 노란 사람은 간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간 기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은 무조건 있잖아요. 좀 안 좋다. 그러면은 아까 보니까 우리가 칼슘도 안 좋다 그러니까 세통이라 그랬잖아요. 간도 무조건 세통인 거예요. 세통. 한 통 갖고는 간이 기별도 안 가고, 그 말 따라 간이 기별도 안 가고, 2통이면은 이제 서서히 좋아지는 거고, 3통으로 그냥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은. 왜냐면 우리 간이 지금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에 500가지가 넘는 일을 간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0가지 이상의 효소 생산을 하고 대부분의 화학 반응을 해서 간이 정상적인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이 일단 잘 돼야 되고, 산소와 영양 공급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단백질이 결핍식 우리가 그래서 단백질을 지금은 많이 보충을 해야 된다. 식물성 그것도 기능이 저하가 되면은 간 기능 저하가 되면 일단 당대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독이 잘 안 된다는 거지. 해독이. 그래서 여기 보면 암모니아를 요소를 받고 소변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담즙에 대한 그러니까 간이 안 좋다, 담즙, 췌장 이런 쪽에 다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그 밑에 췌장이나 이런 쪽으로. 근데 젊은 사람이 간이 좀 안 좋다. 이거는 뭐냐면 인스턴트 같은 걸 너무 많이 먹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밤에 있잖아요. 아침과 밤이 바뀌어 있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 급속도로 이런 게 와서 그렇거든. 근데 나이가 드신 분을 재면 간이 안 좋으면 당연히 췌장하고 이런 쪽으로 썰기 이런 쪽으로 안 좋게 나와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간이 안 좋은데 밑에 부분은 그래도 굉장히 많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미 간 기능이 저하됐다. 그러면은 인체의 모든 기능을 잃었다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은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간암이 이렇게 오거나 이래도 어디까지를 해줘야 되냐면 복수가 차기 전까지예요. 복수가 차기 시작하면 아무리 우리 좋은 제품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제품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은요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파란색만 나와도 리브 세 통이 들어가는 거예요. 간은 이 정도라는 거죠. 간은 모든 근육을 그래서 이렇게 목에 이렇게 뒤에가 많이 이렇게 뭉치고 있잖아요. 근육통이 많이 온다. 본포물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칼슘이 부족한 경우에 빼서 여기에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간이 안 좋아도 근육통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거예요. 간이 안 좋아도. 그리고 피부도 남자들은 정력 감퇴도 되고 뭐 이런 거 다 해. 예. 아이고 박시원 사장님 제일 화끈한. 다 됩니다. 그다음에 요즘 드셔야 되나? 자, 우리 있잖아. 그 프로스테이트 포뮬러 배워보면은 그 간하고 연결돼 있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남자들 전립선이 좋아지면 간도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문제가 있나? 자, 요런 겁니다. 지방간 함량이라는 거는 고도하게 섭취된 영양분이 다시 지방으로 합성되어 지방에 축적이 되는데 지방 무게가 5% 초과 시에 지방간으로 판단이 된대요. 지방간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다는 거지. 식욕부진, 구토, 팽만감, 설사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어쨌든 사장님이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지방 쪽에 문제가 나오면 리버 포뮬러 3통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3통이 한 달에 3통을 먹으라는 거예요? 한 달에 3통씩. 한 달에 3통. 한 달에 3통? 네. 아까 본 포뮬러도 한 달에 3통. 네. 근데 이게 갑자기 있잖아요. 3통을 하루에 뭐라 그러냐면 4알, 6알 이렇게 먹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 통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이제 먹다가 알수에 따라서 배로 지금 리브가 하루에 아침에 저녁에 하나씩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2알, 점심에 2알, 저녁에 2알 이런 식으로 이거를 본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3통을 갖고 그렇게 나누는데 처음 한 일주일 정도는 그거 반으로 갖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명연이 많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정도 판단을 하고 조금 올려주고 판단을 해서 좀 올려줘서 그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쓸개 기능. 쓸개는 간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나오죠. 그죠? 네. 이렇게 나오죠? 네. 쓸개가 하는 역할, 요거는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자, 췌장 기능도 췌장은 위장 뒤쪽에 이렇게 약간 길쭉하게 붙는 그 소화액을 분비하는 기관이라 하는 것만 알고, 그 다음에 췌장이 있잖아요. 인슐린이 높으면 살이 찌고 저혈당이 되는 원인이 되기 쉽대요. 췌장이 낮으면 혈당이 높고 심하면 당뇨가 걸린다는 거죠. 요런 정도는 사장님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은 결국은요, 요당이라는 거냐면은 내가 몸속에서 쓰다가 남은 게 이제 쌓이다가 남아가지고 이제 결국 소변으로 버리는데, 내가 버리지 않을 정도까지는 그래도 내 몸이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버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완전히 있잖아. 이게 엄청나게 쌓여 있다는 거지, 이게. 사장님, 요당이랑 인슐린이요. 네. 식사를 바로 하고 만약에 이걸 쟀어요. 아니요. 그렇게 재면 내가 안 된다고 아까부터 그쵸? 얘기를 그렇게 했잖아요. 하면- 항상 2시간 정도는 텀을 두고 이거는 재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그 네. 2시간 전에 뭐 진짜 빵을 먹었다든지 이러면 이게 약간 오차가 나올 수 오차 있는 나와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항상 얘기를 해서 만약에 이 부분이 높게 나오면은 다음에
한 번 더 재주는 걸로. 근데 그런 식사를 했는데요. 네. 인슐린이 낮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높게 나오는 게 높게 정상이에요? 나오는 게 좀. 근데도 낮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낮게 나오는 그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저혈당이라든지 이제 이런 그치, 쪽으로. 인슐린이 잘 안 나오는 거니까요. 네. 자 이제 신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장이 결국은 신장이 콩팥이요 다 혈관으로 뭉쳐 있는 곳이에요. 그곳이. 그러니까 신장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좋은 게 지금 없어서 사실은 티그린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썼거든요. 근데 베이포뮬러 이게 신장에는 가장 좋은 거래 이게. 예, 무조건 이걸로 쓰라는 거지. 미국에다가 이거는 가지고 와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예, 신장은 노폐물, 수분 이런 것들을 보내서 혈압을 조절을 하고 비타민 D를 활성화하고 또 다음에 칼슘이 흡수되도록 도와주고 호르몬 합성에 많이 도와준다. 그렇게 우리 몸이 해독하는 기관이요 간만 아니라 신장이 신장. 그러니까 간이 망가지면은요. 그래서 이제 요 간신배 막 이렇게 말하죠. 위에. 그러니까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간하고 신장. 그래서 우리 항상 하는 말이 너 왜 이렇게 비장한 각오를 못하니? 그래서 비장이 망가지면은요 이거 각오 결단력이 떨어져. 그래서 그렇게 비장하고 장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비장한 각오 막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장이 망가지면 간이 망가질 확률이 있고 간이 망가지면은 신장이 망가질 확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위병이라고 말 안 하고 장병이라고 말 안 하죠. 위장병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이 사람 위가 안 좋으면은 장이 나중에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 지금 안 좋다 하더라도 나중에 굉장히 좋다 하더라도 안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여기서 하나씩 내가 여기에 다 나중에 써놨거든요. 요산지수. 자 요산지수가 뭐냐면 이거 굉장히 우리가 요즘 재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요산지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맞죠 사장님? 그게 뭐냐 하면은 자 이것도 쌌다가 안 되니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요산이. 요산 지수가 높은 사람은 고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술을 엄청나게 좋아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바로 박상용 사장님 같은 경우예요 지금. 근데 요분한테는 반드시 있잖아 오브 더 라이브와 2통 한 달에 봄포뮬러 3통. 이거는 있잖아요 이 산을 있잖아 이거를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게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 있잖아 요소를 바꾸고 요소는 혈액에도 이게 요산을 봐 신장. 자 이제 요산 지수가 높으면은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안에 혈액 속에 이게 아까 그 칼슘 같은 거 있잖아 그 나와가 있던 그게 날카롭게 해가지고 혈액 속으로 막 떠돌아다니면서 혈관을 갖다가 막 스크래치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 있냐면 관절 마디마다 갖다 붙는데요. 관절 마디마다 갖다 붙으면 관절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통풍 있는 사람은 관절이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 한번 생각해봐요. 유리 같은 이런 조각이 혈관을 떠돌아다니면서 내 혈관을 전부 다 핥힌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인스턴트고 고기를 좋아하니까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요거 확실히 보시고요. 혈중에 요소의 질산지수가 많다. 이거요. 그러면은 나 고기 많이 먹고 있다. 이거를 보시면 되고 당뇨 이것도 뭐냐면은 쌌다가 안 되니까 이제 오줌으로 나오는 거잖아. 요거는 이제 신장 질환의 초기 증세로 이제 간다고 보시면 돼. 신장도 있잖아요. 투석을 하기 시작을 하면 아무것도 우리 제품을 줄 수가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투석하기 전에 빨리 있잖아.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폐 기능은 무조건 있잖아. 우리 제품이 아이스케어드가 최고 좋아요. 폐는 우리 그 동충하초 있죠. 시넨시스 동충하초. 그게 최고 좋거든요. 그거 쓰시면 되고요. 거기 이제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가 있는데 폐 쪽으로는 안 되나. 자, 우리가 지금 요거를 보면서 도대체 폐활량 이거는 뭐야? 근데 폐활량은 알 것 같잖아. 들고 나는 거.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보통은 되는데 이게 아주 높으면은 만성기관지염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낮게 나오면 폐기종이 있을 수 있다. 요거는 뭐 때문에? 담배 때문에. 요렇게 보시면 되고 폐 총량은 한번 내가 숨을 쉬면은 이제 얼마만큼 이제 폐가 커지고 작아지고 이거잖아요. 이게 마장이 낮으면 이것도 만성기관지염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 저항력은 숨이 내려가는 기도 높으면은 이것도 만성이 낮으면은 뭐 다 이거잖아. 맨 밑에는 뭐냐면 운동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 폐에 관련한 내용이라고
그러면은 여기는 알스케어를 주시면 돼요. 사장님들이 이런 거를 하고도 내가 뭘 줘야 되지 이런 거 모를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런 정도는 사장님들이 알고 있어야지 이 사람이 지금 어느 부분이 굉장히 안 좋구나 사장님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하면서 너무 막 있잖아요. 세밀하게 막 들어가면 안 돼. 어떤 부분까지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냐면 아까 혈관하고 그 심장 부분, 위장 우리는 모든 게 있잖아요. 뭘 해야 되냐면 호흡기, 배설기관 이게 제대로 돼야 되거든. 그렇지 않으면 이 몸속에 정체가 되면 그게 다 병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조금 짚어주고 나머지는 조금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자, 뇌는 뇌는 뇌에 있잖아요. 공급되는 산소, 영양소, 결핍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뇌는 있잖아. 혈관이 일단 좁아져. 그러니까 뇌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바이오킹거야. 근데 이게 진짜 없을 경우에는 마린 오메가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최고 좋아. 뭐냐면 얘는 모세혈관을 건드리거든. 우리 목 있잖아. 이렇게 혈관이 이쪽으로 올라오잖아요. 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갑자기 4차선에서 2차선으로 그냥 이 병목 현상이 나는 곳이거든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정체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뚫고 들어가려 그러면 바이오킹거 그걸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억지수도 무조건 있잖아. 본포물로 세통. 기억지수 완전히 떨어진다. 본포물. 그 다음에 이 치매 바이오? 이런 바이오 것도 다 킹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무조건 세통이죠. 저번에 꼭 살아있었거든요, 미국에. 자, 뼈질환도 신체에 뭉침 현상, 척추의 디스크, 뭐 돌출, 뭐 이렇게 왜 어떤 아줌마들 보면 이런데 뭐 이렇게 올라앉는 사람, 이런 사람. 운동에서 이런 올라온 게 사람들. 아니었어요? 뭐야? 운동에서 올라온 줄 뼈가 알았는데. 뭉치니까. 자, 이런 이상이 발생 시는 통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좋고 요추 있잖아. 요추 배양도는 디스크. 이건 무조건 본포물러 카트리지 3개. 이 요추 쪽에 이런 식으로 높게 나오면은 이건 무조건 디스크로 갈 확률. 네, 요렇게 주면 되고요. 어깨 근육 접합도 여기 나오는 사람은 50견. 칼슘이 아까 있잖아요. 혈액 속에서 칼슘이 떠돌아다니다 여기에서 붙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왜냐면 우리가 지방이 아까 지방이 많을 때는 오메가3를 주라 그랬잖아요. 왜냐면 지방은 기름은 기름으로 있잖아요. 깨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칼슘이 스키아가 쌓인 거는 본포물로가 들어가지고 칼슘이 칼슘으로 쪼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빨간색은 죽은 사람이다. 빨간색 나오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뼈는 무조건 본표물로 3통이라 그랬죠. 그렇게 사장님들이 앞으로 이제 한 통 이건 머릿속에다 없애야 돼. 무조건 3통. 파골 개수 이거 사장님 잘 알아요? 몰라요. 이게 뭐냐고 봤더니 뼈를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뼈를 막 부숴 얘가. 이거 엄청나게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뼈를 부시는 세포가 활동을 하는 거야. 이 파골 세포가. 그러면 칼슘이 부족하고 부갑산선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이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은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지. 굉장히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빨리 본펌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칼슘 유실량이 많아지면 혈액이 산성화된다. 그리고 혈액이 결국 산성이 되면 내 몸이 산성으로 가가지고 그죠? 부식이 돼 있다는 거잖아. 부식이 되면 나는 온갖 질병에 걸릴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 유실량이 딱 많으면은 당신은 pH 산성이 산성도로 와 있겠네요. 이미 거기서 한번 딱 집어봐 주는 거야.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칼슘이 빨간데 나와도 이 알칼리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적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 인스턴트를 많이 먹기 때문에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야행성 있잖아요. 그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이거를 먹어주면은 빨리빨리 돌아와. 그래서 빨리 돌아오거든. 근데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빨간 데나 이런 데 나오면은 정말 안 돼요. 이 사람은 넘어졌다 하면은 뼈가 부러질 확률이 있어. 사장님들을 왜 운동을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운동을 하면 근육이 쫀쫀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탁 넘어져도 뼈가 부러지기 전에 1차적으로 방어를 해주는 게 이 근육이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운동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잠깐 가르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골질 정생도는 뼈가 바깥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칼슘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빼내가지고 뼈가 바깥에서 자라는 게 그런 것들이 이제 병이 되는 거야. 전부 다
그러니까 칼슘이 진짜 중요하죠. 나도 이거 이번에 알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붙으면 관절염이고 여기 가서 붙으면 오십견이고 막 이런 거야. 골질 투기도는 뭐냐 뼈 안이 비어 있다. 골다공증 앞으로 이제 초래할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루마티스 여기도 보면 요것도 무조건 범프물로 세통. 뼈에서 유실된 칼슘이 관절에 축적되어 스퀘어가 뭐래요 딱딱하게 굳는 거죠. 스퀘어가 네. 진행되거나 불필요한 뼈가 거기서 자라나는 증상. 그리고 관절의 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관절이 굳어지는 현상과 통증 유발. 그리고 관절염도 진행. 이것도 다 범퍼물로. 그죠? 경추 칼슘화도 이거는 목뼈잖아요. 이게 스퀘어가 여기서 일어나. 그래서 뭐 목을 돌릴 때 약간 내가 목을 돌릴 때 소리가 난다. 이거 경추 칼슘화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요추, 척추 디스크가 생길 가능성, 과도한 운동은 금지하도록. 그리고 이미 여기가 좀 진행이 되는 사람 무거운 것도 들지 않도록 좀 주의시키고. 그 다음에 골질 정생 개수는 뼈에서 칼슘이 유실되어 뼈가 이제 약해지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엉뚱하고 돼서 뼈가 자라나는 이런 이제 앞으로 관절통이 생길 확률. 그죠? 골질 다공 개수, 골밀도가 낮아지는 속도. 그 다음에 풍습 개수, 뼈의 관절과 연골 조직 주변에 질병이 생겨있대. 근데 이 사람은 나이가 들면 어떠냐면 바람만 불어도 아이고 여기가 쑤시네 이제 막 이런 사람들 나와요. 젊은 사람은 아직 모르고요. 자 뼈에 관한 한 거는 무조건 범퍼물로 세통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돼. 아시겠죠? 네. 자 뼈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칼슘 기능이 원활한지 그 다음에 칼슘이 뼈로 잘 만들어지고 있는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죠? 이런 거 칼슘 흡수가 잘 되고 있는지 풍속계보고 이런 거. 이게 장골은 뭐냐면 뼈가 긴 뼈고 단골은 짧은 뼈 이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혈당으로 넘어갑니다. 혈당은 현재 혈액 내에 당분의 함량이 어떻게 돼 있는지 반드시 2시간 전에 2시간 밥 먹고 나서 2시간 후에 측정을 하라는 거예요. 혈당은. 그리고 인슐린 분비 개수가 높으면 비만, 낮으면은 심혈관계 질환 이런 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혈당 개수가 높으면 인슐린 분비가 부족이고 그 다음에 높으면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오는 사람이라는 거지 이게 항진증. 그 다음에 낮으면 저혈당으로 무기력증 막 짜증도 나고 저혈당이면 심장 박동 개수도 그러니까 우리 저기 어디 갔노 사장님은 약간 저혈당이죠. 예. 그러니까 저혈당인 분이 이게 왜냐면 자기가 짜증을 내려고 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저혈당이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몸이 초콜릿 하나 준비하고. 진짜야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빨리 있잖아 초콜릿 하나를 먹고 빨리 올려야 돼. 자 요단 개수가 이제 높으면 이게 폭식할 확률. 그리고 임신일 때 이제 요단 개수가 좀 높아지고 낮으면은 이게 다시 그죠 많은 식사 그다음 많은 소변 그다음 피부도 까칠해진다.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이거 저기 미량원소 쪽에는 사장님 아시죠? 다 종합영양제로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근데 우리가 보면은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대충 이게 하는 역할은 뭔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칼슘 부족하면은 근육이잖아. 근육 그죠? 칼슘 무조건 근육에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혈액 응고도 어렵고 관절 스퀘어 진행시키고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철은 알죠? 빈혈 이거는 대충 우리가 다 알잖아. 아연 뭐예요? 발육 부종인. 그래서 우리가 임신했을 때 아연 많이 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염증 아연이 부족하면 염증이 많이 생기는 거야. 이런 거 정도면 이런 거는 몰라도 되는데 셀레늄이 하는 역할은 심장에 그 다음에 근육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는 뼈하고 근육, 포타늄은 칼륨, 마그네슘은 근육 경직 만들고 신경 안정제 시키는 거. 구리는 요런 뼈질환, 코발트는 요런 거 조혈, 망간은 이렇게 대사 질환을 한다. 요 정도 사장님들이 조금만 알고 있으면 모르면은 광주는 그러더라고. 모르면은 뭐 하냐면은 책 들고 다니면서 이거 봐 이게 이런 역할을 한답니다. 막 이러면서 막 들고 다니. 그건 완전히 그냥 그래. 돌격 앞으로 돌격. 자 요드가 뭐 이렇게 갑상선은 우리가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갑상선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요드는 진짜로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이 갑상선이 올 수 있다라는 거를 이 사람들한테 반드시 깨워줘야 돼. 이 갑상선 관련된 거는요 파란색만 나와도 반드시 주의를 해줘야 돼요. 예.
이 갑상선은 주로 목 주변에 이렇게 많고, 예? 결핍하면은 이 심장 박동수도 감소되고 성기능도 감소되고 안면 부종도 오고 표정도 무표정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니켈은 뭐 지질대사, 불소는 치아 건강, 불소는 잘 알잖아, 그죠? 예. 그 다음에 몰리브덴은 요런 거, 그 다음에 바다듐 요런 거, 주석, 단백질, 규소 이런 거 뭐 다 있죠. 금소, 근육 강화.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이 우리 어디에 다 포함된다고요? 이 많은 것들이 뭘 먹으면 다 해결된다고요? 생명 보따리, 생명 보따리.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냥 이거 없으면 큰일 나겠죠. 예. 이 부분에 다시 한번 그걸 갖다 좀 짚어주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도 마찬가지예요. 비타민도 마찬가지고, 비타민은 이제 하는 역할이 뭐냐면, 노란색 많이 나오는 저 라이프백에다가 오브 더 라이프까지 같이 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특히 노란색이 진짜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라이프백만 말고 오브 더 라이프까지 같이 주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비타민은 너네가 왜 먹어야 되는지, 그거 우리 제가 하나 갖고 다니면 되겠죠? 우리 그 비타민 왜 먹어야 됩니까? 라는 동영상 있죠? 그거 하나만 가지고 다녀도 되죠? 지금 현대인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산성화된 토양. 사장님 아시죠? 우리 현대인들이 병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먹는 먹거리. 예. 두 번째는 우리가 먹는 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세식 화장실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먹는 먹거리는 옛날에는 다 우리가 화장실에서 눈물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밭에 다 뿌렸어. 그 우리가 있잖아요. 햇빛으로 합성이 되는 비타민하고 미네랄은 햇빛으로 막 이렇게 합성이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많이 합성은 안 되지만 그게 우리 몸으로 들어가면 그 90%는 배설이 되는 거야. 그 인분을 갖고 땅에 들어오 있잖아. 그걸 줘서 토양을 다시 이제 영양으로 이렇게 살리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어디를 다 가요. 비닐하우스에 들어가고 모든 것이 그쪽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먹거리가 영양가가 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지금은. 그런데 그 화장실에 다 벗어서 내버리잖아요. 근데 물 어때요? 지금 여기 우리 옆에 나와 있는 청원 아이스 같은 거라든지 웅진 이런 것들요, 물 전부 다 죽어놓은 물이거든요. 그런 물 먹어서 우리한테는 하나도 효과가 없어. 근데 반드시 파마넥스를 전할 때도 있잖아요. 그 집에 물을 알칼리수를 먹고 있는지 그거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물을 먹으면은 그냥 또이또이야. 내 파마넥스 먹는 거하고 또이또이 이렇게 시키는 거거든. 그런 것도 확인을 해. 이런 거를 많이 사장님들이 알고 있으면서 그분들하고 자꾸 상담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 이 사람이 먹는다니까요. 그냥 이거 좋아요 이렇게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장님, 물이요 중성도 나오면 안 되고 알칼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알칼리 나와야지. 리트머스 시험지. 예, 리트머스 시험지 한번 해주세요. 8에서 9 정도 나오면 그런 것들도 가서 경각심을 일으켜줘야 돼. 있잖아,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1시간 있잖아요. 그분 그렇게 파마넥스도 이 뉴스킨처럼 그렇게 있잖아요. 데모를 시간을 잡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파마넥스 그렇게 시간을 안 쓰잖아요. 1시간을 쓰면은 한 달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2시간을 쓰면은 1년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4-5시간을 쓰면은 그러니까 6개월, 뭐 1년 이상 이런 식으로 4-5시간을 하면 가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 그러면 비타민에 나오는데 A는 시력에, B1은 탄수화물, B2는 이런데, B3는 여기 다 보이시죠? 네. 예. 요게 부족하면은 이런 것들이 다 문제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내가 혈액 응고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비타민 K가 부족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아미노산은 신경계 쪽이에요. 아미노산을 보면은, 자, 아미노산을 보면 아미노산에 문제가 많다. 이 사람은 스트레스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신경계 계통이에요. 주로 그 리신하고 트립토판이 사람들 많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니까 이 사람은 코티트롤, 그 다음에 봄포뮬로 세통, 그 다음에 세이커, 그 다음에 파우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단백질 있죠? 그것도 하루에 3개예요? 파우더는 저거예요? 프로틴? 프로틴. 하루에 예. 3개예요? 하루에 3개. 예, 이렇게 먹어야 돼요. 자, 이 아미노산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기본 구성 단위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부족하면 안 되겠죠. 필수 아미노산은 인체에서 합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보조적인 수단을 써서라도 섭취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자, 여기 주로 보면 리신하고 트립토판이 많이 나오거든요. 리신은 뭐냐 하면은 뇌 발달, 간슬개 이런 거 위산, 그렇게 주로 이 리신하고 트립토판 보면 이 사람 위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위산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위산 조절. 그죠? 네. 위산의 분비를, 기능을 저하를 시키는 거잖아. 식욕 부진도 되고. 그죠? 아, 이 사람 리신으로 나오면은 위가 그렇게 크게 안 좋겠구나. 이런 거 알면 돼요. 트립토판 뭐예요? 스트레스잖아. 그죠? 잠 잘 오세요? 이렇게 물으시면 되고. 요거. 그리고 뭐 요런 거는 페니날라닌, 정서불안 뭐 이게 다 보면은 피부 뭐 이소, 유신 이렇게 다 나오잖아. 이게 전부 다 신경계 계통이라는 것만 아시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코엔자임. 코엔자임은 보조 효소라는 거예요. 비타민 B군이야. 코엔자임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 사장님들이. 오늘 이걸 보면서 이해를 해놔라는 거예요. 코엔자임은 오버드라이브. 무조건 부족하면 이거는 오버드라이브. 조효소. 그러니까 보조효소라는 거예요. 그죠? 효소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촉진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중간 과정에 뭐에서 뭐에 넘어갈 때 중간 과정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부족하면 다 이런 병. 코엔자임 Q10도 있잖아. 이게 심장 쪽으로 굉장히 그죠? 유명한 제품이잖아. 코엔자임. 그러니까 왜 우리가 어제 누가 이야기를 했잖아. 뭐 왜 피부에 코엔자임 Q10이 왜 들어간다고 그러느냐. 이 코엔자임 Q10이 우리가 먹으면 심장이 좋아지면 피부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조도 어디서 관할을 하냐면 심장에서 관할을 해요. 그걸 이 사람 얼굴에 홍조가 있거나 이 사람 심장에 과부하 걸렸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코큐텐. 코큐텐. 알겠죠? 네. 이런 게 부족하면 구강염도 많이 이렇게 좀 걸리고 우울증도 오고. 그래서 이 오버드라이브는 상당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해요. 오버드라이브가 비타민 B군이거든. 효소라. 다른 데 가면 뭐 야 우리 효소가 좀 하면 야 우리는 여기 다 들어있어 요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내분비계. 이게 되게 중요하죠. 내분비계는 문제가 있다. 호르몬 조절이거든. 내분비계는 호르몬이에요. 스트레스니까 여기도 코티트롤에다가 본세톤. 요거만 항상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호르몬을 생산하는 기관의 기능에 관한 보고서인데 내분비선에서 생산돼 직접 체액 또는 혈액 속으로 분지되어 이들을 통해 다른 기관으로 운반되는 표적 기관의 활동에 일정한 변화를 주는 화학 물질을 호르몬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혈액 속에 근데 이들을 다른 기관으로 운반하는데 이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잖아.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각종 있잖아요. 문제가 다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에는 호르몬이 한 9개 정도가 되는데 이 호르몬이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몸이 상태가 막 찌푸둥하기도 하고 막 우울증에도 걸리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자, 갑상선 분비 지수는 대표적 갑상선 호르몬이다. 자, 티록신이 만약에 결핍이 되면 갑상선 저하증이다. 이 사람이 병원 가서 갑상선 저하증이라는 판단을 딱 내려고 오면은 이 사람이 티록신이 결핍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요오드가 부족하구나.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목이 붓는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요거 아시면 되고, 대부분 보면 갑상선이 딱 판정이 나오면 병원 가서 저하증인지 항진증인지 요걸 보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항진증은 대충 보면은 바짝 마르고, 항진증을 내 평소에보다 더 많이 이렇게 막 대사가 막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거든. 그래서 눈도 이렇게 약간 돌출이 이렇게 보고 그런 현상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면 신경이 좀 쇠약해. 예, 신경질이야 이 사람들이. 그리고 칼시토닌이 결핍되면은 관절에 이제 스퀘어가 진행돼가지고 있고 요로 결석이 있다는. 이 결석도 결국은 뭐예요? 스퀘어잖아. 그죠? 단단해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갑상선 분비 지수는 칼슘 농도를 유지를 시키는 건데 이것도 결핍이 되면 손발이 지가 잘 나고 근육이 잘 묻히는 사람. 아시겠죠? 네. 아시겠습니까? 네. 원래 파마넥스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내가 요점 정리만 해줍니다. 재밌어요. 그 다음에 부신 지수는 혈당이나 스트레스 이런 거에 관여를 하고, 뇌하 수치는 요런데 멜라닌 색소나 자궁 요런데, 송가선 요거는 생체 리듬, 가슴샘 분비 지수는 면역을 담당을 하는데 가슴샘 분비 지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노란색 나오면 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자가 면역 알레르기. 그러니까 내 몸을 내 면역 지수가 얘가 스스로 내한테 와가지고 막 그냥 부수는 거잖아. 막 공격하는 거잖아.
이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지. 아토피라든지 알러지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 이 사람은 코티트롤, 본세계, 레이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기에 가슴샘 분비지수 문제가 있을 때. 네. 그다음에 생식기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면역 기능으로 넘어갑니다. 와. 면역 하면은 무조건 레이시맥스. 굉장히 좋대 이거 진짜로. 이거는 면역이 떨어지면은요 무조건 뭐 몇 달 이게 중요하고 무조건 1년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대요. 예, 무조건 1년. 자, 림프절은 세균을 방어를 하고 편도는 편도선염, 골수는 백혈구, 비장은 혈액 정화를 시키고 가슴샘은 요런 암, 알러지, 대상포진도 가슴샘 지수에서 많이 오요. 그 다음에 면역 글로불린 지수는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호흡기는 호흡기, 위장은 소화기, 점막 지수는 이게 다 있잖아요. 아까 얘기하는 그 뭐예요? 9개 아니 호르몬 9개 호르몬 그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 아까 이야기했죠. 일단 병원을 가서 항진증인지 저하증인지 보고 얘는 무조건 스트레스성이니까 몇 년이 걸린대. 이거 갑상선은 쉽게 낫는 병이 아니다. 뭐 무조건 코티트롤, 오브드라이브, 알스케어드, 레이시, 그 다음에 본쓰리. 알겠죠? 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체 독소는 무조건 티그린 하이브네. 인체 독소는. 자극성 음료는 주로 카페인을 많이 먹는 사람. 전자기파는 전기장판을 많이 쓰거나 핸드폰, 컴퓨터. 그 다음에 알카로이드는 발암물질. 이런데 그러니까 이 집에 플라스틱 있잖아요. 이런 거 많이 쓰는 사람도